강사입니다. 네, 선생님들 질문으로 남겨주신 것들 중에서 정말 간단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들 자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그리고 짝꿍은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반은 교사가 다 모든 걸 정해주는 반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반은 아이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반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율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자면, 이제 자리 정하는 거 있죠. 자리 정하는 거는 저는 지금 원래 아이들 한 번도 제가 자리를 정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지금 앉고 싶은 자리에 계속 앉고 있는 상태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처음에 물어봤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자리를 정해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게 좋겠니? 그랬더니 한 3명 빼고는 다 지금 본인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정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매일매일 자리를 바꾸는 게 좋을까?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또는 2주,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수결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매일매일 바꾸겠다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거를 해보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바꿔도 된다 했는데 아무도 안 바꾸고 그 자리를 막 2주, 3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매일매일 바꾸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주일이 지나도, 지금 10밤이 지나도, 20밤이 지나도 너희들이 계속 똑같은 자리에 앉는데 괜찮아? 했더니 아이들이 아닌데 나 바꾸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 너희들 보니까 매일매일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어떤 친구는 더 귀찮아하고 어떤 친구는 조금 한 자리에 좀 오래 앉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3주, 한 달 이렇게 정해보는 거 어떨까? 했더니 아이들이 매일매일을 했는데 자기네가 좀 귀찮음을 느꼈잖아요. 안 하겠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데 그때 자리를 정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앉아요. 다 같이 자기 이름표를 빼와서 자리에 앉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름표를 만들어줘서 책상에 끼워 넣도록 하는데, 저쪽에 뒤에 살짝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저는 이름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면 아이들한테 잡으라고 한 다음 저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똑같이 낸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 낸 친구 일어나세요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 출발할 거야. 가위바위보. 바닥 낸 친구 일어나세요. 출발 해서 원하는 자리에 그냥 앉도록 해요. 그렇다면 대집단 자리는 어떻게 앉느냐? 대집단도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30명이기 때문에 20명은 바닥에 두 줄로 앉고 10명은 이렇게 뒤에 의자로 앉는데, 제가 정해요. 바닥 자리도 있고 저런 의자 자리도 있는데, 원래 모든 자리가 의자 자리인 친구 있죠. 그 친구들은 의자를 빼와서 대집단 할 때 의자 친구 하는 거야. 그런데 의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해요. 여기 이 책상 중에서 여기 3칸 친구만 이제 의자 친구 하고 나머지는 바닥 친구로 앉을 거야. 그리고 원래 바닥 친구 모든 자리인 친구는 다 바닥 친구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한 줄에는 10명까지만 앉을 수 있어. 그리고 10명이 넘으면 다른 줄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야. 하고 그 월요일 날에 다 정해요. 다 정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찍어놔요. 요즘엔 초반이라서 제가 찍어놓고 있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저 어떡해요? 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리를 정하는데, 선생님들은 이게 의문일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미 초반에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데 얘들아, 혹시 이제 너희들이 친한 친구랑 앉으면 친한 친구랑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선생님 이야기를 안 듣거나 또는 옆에 너무 장난을 하거나 밥을 안 먹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 아이들한테 또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방법을 제안해요. 근데
초반에는 방법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을 많이 해요. 제가 막 여러 가지의 그 보기를 주고 아이들한테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더 좋긴 하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반은 제가 이름을 3번 부르면 그 자리는 제 마음대로 체인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한 걸 안 들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친구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체인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체인지하면 보통 이제 한 명의 친구만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체인지하냐, 그러면 다른 친구랑 체인지를 하는데 그 친구는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미 아이들하고 저는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부분은 그 친구가 도와주는 의미로 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하진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연령일 경우에는 뭐 제 생각엔 5살부터 가능하긴 한데 5살 초반에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리를 정해주는데 5살은 뭐 글자나 이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얼굴로 붙이잖아요, 책상에도 다. 그러면 대집단 자리에도 선생님이 얼굴을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자기 얼굴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어떤 대집단 자리엔 하트, 어떤 대집단 자리엔 별, 이렇게 해놓고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책상 친구들은 하트에만 앉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방법이 다양합니다, 선생님들. 근데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선생님들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짝꿍 정하기가 있겠죠? 이것도 자율이죠. 선생님들이 짝꿍을 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냥 나를 잘 안 따라오는 친구랑 이제 뭐 착한 나를 잘 따르는 친구랑 짝꿍을 시켜줄 수도 있고, 선생님도 자율이에요. 근데 저는 정해주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남자친구 한 줄, 여자친구 한 줄 쓰라고 해요.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랑 그냥 손 잡아. 그러면 그 친구가 그날의 짝꿍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 그러니까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거 갈 때가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누구랑 누구 짝꿍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저도 정했었어요, 예전에는 정했었는데 조금 많이 저도 이제 생각이나 그런 게 많이 변하면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매번 다른 친구랑도 손 잡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줄 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제가 아이들 명수나 뭐 누가 없는지 파악이 쉽더라고요. 남자, 여자 짝 이렇게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사실 초반에만 바깥놀이 출발할 때도 저희는 가는 길이 조금 있거든요, 거리가. 그러면 출발할 때 이렇게 남자친구 한 줄, 여자친구 한 줄 해서 출발하는데 사실은 손을 꼭 잡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이들한테 손 잡으라고 하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뭐 손에 뭐가 있으면 그냥 잡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이렇게 해요. 초반에는 무조건 두 줄기차 하는데 애들이 익숙해진 한두 달 지나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작년에도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두 줄기차 해서 가는 게 좋아?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다 이야기 나눠서 어떻게 갔었냐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고 싶다고 해서 자유롭게 갔어요. 근데 이제 규칙은 정했죠. 선생님이 가는데 선생님보다 선 넘어서 가진 않기. 그리고 뒤에 안 따라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는 애들이 말해서 도우미 친구가 제일 뒤에서 오면서 안 가는 친구한테 빨리 앞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기. 이렇게 해서 그냥 우르르 출발했어요. 우르르. 뭐 두줄기차 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옆에 거 뭐 자연물 같은 거 보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아이들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두줄기차를 지금 하는 이유는 견학을 가게 됐을 때는 꼭 두줄기차를 해야 되는 그런 실내 같은데, 근데 연습이 안 되면 아이들이 그때 돼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초반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만 지나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아이들이 다르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걸 수용해서 이제 그냥 편안한 환경에서 그냥 우르르 가고 우르르 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견학이나 이렇게 넓은 곳에 갔을 때 이렇게 하면 편해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그래서 저는 표시를 하는데 이거요. 이건 하트죠. 이거는 여자친구라는 표시야. 그리고 이거는 번개. 이거는 남자친구라는 표시야.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쪽에는 남자친구가 줄 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 그래서 바깥에 견학 가잖아요. 그럼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여자친구만 쓰고 여기는 남자친구만 서요. 아이들이 딱 본 다음에 소리가 잘 안 들려도 이 표시를 보고 탁 짜자작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편한 방법이어서 선생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얘들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줄 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아시죠? 선생님들이 정하셔도 돼요. 그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정했었어요. 만약에 저희 반이 굉장히 통제가 안 되는 반이다. 아이들이 정말 와일드한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전 정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반 애들은 어느 정도 이 정도에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가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죠? 그럼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 이 방법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잘 듣지 않아서 자꾸 다치는 친구가 있어서 이 방법은 힘들 것 같아. 그럼 우리 다른 방법으로 하자. 제안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전부 다 맞는 방법도 아니고 이제 정말 모르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줬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수많은 교사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